한국일보 일면 검찰 뛰어넘는 슈퍼 공수처 만든다. 개혁이 신설한 권고 공직자 범죄 검경보다 우선 수사권 수사 기소 공유 공소유지권 모두 부여 검사 수사관 등 최대 120여 명 규모다 라고 해요. 그 다음에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 요양보험 혜택. 문 대통령 방미 중인데 외교안보 라인 자중질환. 이거는 송영무하고 문정인 관련한 이야기죠. 자, 이면입니다. 길 따라가며 식량 얻어 검문소에 맡기자 북새통. 요거는 미얀마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3면입니다. 검찰 기소 독점 깨는 초유의 수사기관. 태생부터 갈등 소지 공수처 관련한 이야기죠. 부제가 이렇습니다. 공수처 막강한 권한, 검찰, 경찰 견제 기능의 역점, 수사기관들 경쟁 구도 만들어 관할 갈등 조정기구 둔다 해도 수사 진행 상황에서 실효성 의문, 대통령이 공수처장 지명권, 중립성 기대 어려워 비판도. 대만에서 이제 오권 분립이란 게 있는데 우리는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만 나뉘잖아요. 그래 대만은 거기다가 이제 고시, 감찰 이렇게 나눠가지고 오권 분립이라 그러는데 사실 대만의 정치체에 대해서는 난 잘 몰라요. 뭐 소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건 난 알고 있는데 공수처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감찰이라는 게 옛날에 그 어디죠? 무슨 영화지? 설경구 나왔던 영화인데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에 그런 얘기가 있죠. 그 감사하는 새끼들은 감찰 쪽 새끼들은 누가 감찰하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일단 대통령이 공수처의 대표자를 공수처장을 이제 임명한다는 것 자체에서 중립성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중립성은 기대할 수 있는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검찰 등등의 포진에 있는 구세력들을 만약에 청산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속된 말로 하면은 이제 자기 반대파들을 솎아내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든다고 치면 그 기능은 아마 훌륭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일단은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선례를 보이면은 그 다음 정부에서도 매나 이제 똑같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검찰을 뭐 내가 매나 욕하고 쓰레기들이다 시발놈들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검찰을 잡기 위해서 또 다른 기관을 만드는 문제들은 또 충분히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구조를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검찰을 깨기 위해서 만든 공수처가 있다면 공수처를 깨기 위해서는 또 뭘 만들어야 되냐. 예를 들면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아마 뭐 충분히 생각하고 만드는 거겠죠, 그죠?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검찰 차려놓은 밥상에 공수처 숟가락만 얹는 격이다. 검찰 내부 불만 목소리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 공수처의 통보 시점 판단 애매 수사 효율성에도 문제. 근데 사실 검찰 새끼들 편을 여기서 들어주고 싶진 않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족같은 걸 많이 했고 앞으로도 족같은 걸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별로 이 사람들 편을 들어주고 싶진 않은데 공수처의 이제 기능 자체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다. 뭐 그런 말로 제 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회입니다. 결국 사고 터졌다. 파장 커지는 송영무 자질론. 송영무하고 문정인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있죠. 자, 문 대통령이 왼총 연설에서 대화 압박 병행 재확인할 듯. 대화 압박 병행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조선일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조선일보에서 왜 우리는 챙부장 안 하느냐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술핵 배치 안 하느냐 왜 문재인은 그렇게 나가지 않느냐 왜 저렇게 유순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쟁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것이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문재인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에서는 오히려 강경한 입장을 취하라고 지랄병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만약에 문재인이 그 전술핵 배치하자 아니면은 뭐 강경하게 하자 전쟁하면 할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조선일보에서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왜 이렇게 나가느냐 전쟁광이냐 돌았냐 사람이 얼마나 죽겠냐 그런 식으로 물타기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주목해봐야 될 게, 어쨌건 문재인이 대화나 압박 병행한다라는 애매한 말로, 상당히 이제 애매한 말이죠, 그죠? 상당히 모호한 말로 이제 요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요 문제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게 사실 제일 효과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편이 이제 나중에 입장을 선회하거나 조금씩 이제 입장을 효율적으로 바꿔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누구나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전술핵 무장하자 그러는 지금 새끼들 말고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오면입니다. 트럼프 참모들 일제히 외교 노력 안 되면 군사 옵션. 실제 세상은 토탈화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요. 육면입니다. 추미애 사과로 김명수, 인준 물고 텄지만, 네, 바른정당이 아니고 이거 국민의당 얘기인가? 2012년 국군 사이버사 사령부 댓글 공작 당시 장관이었던 김관진이 지시 이철희 의원 작전 일지 공개 보고서 등 장관에게 전달돼. 와, 지시가 아니더라도 김관진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네. 군대가 씨발 행정부 소속이라고. 아, 진짜 지 사병처럼 했구나, 박근혜가. 팔면 치매 검사 상담 치료 국가가 떠안는다. 관련된 이야기, 관련된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일 거고. 신면 경찰 고강도 개혁안에 수뇌부 일선 경찰 극과 극, 수뇌부와 일선 경찰 극과 극, 경찰 고강도 개혁안에 부작이 이렇습니다. 긴급 체포 사전 승인 등 현실 괴리 일선 경찰 개혁이 권고안에 분통, 수사권 조정 실패 되풀이하는데 수뇌부에서는 100% 수용 고수. 수뇌부는 줄 설려고 하는 걸 거고, 일선 경찰들은 뭐 당연히 이제 안 입고 올 거고, 경찰이 이제 검찰에 비해서 되게 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조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찰한테 권한을 뺏어서 검찰한테 준 거거든요. 경찰이 옛날에 깽판 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권한을 받은 검찰이 또 깽판을 치고 있으니까 공수처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 정부에서는 이제 경찰하고 검찰, 뭐 공수처를 만드는 것도 공수처 만드는 건데 검찰하고 경찰 사이 어떤 입장을 잘 조율해서 이제 사실 둘을 잘 조교하는 게, 좀 직접적인 표현을 하면 조련하거나 뭐 조교하거나 그런 것이 제일 좋은 건데 그게 힘들겠죠. 경찰 그 수뇌부는 벌써 이제 엉덩이를 치켜들고 꼬리를 흔들고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고. 문성근 국정원이 나를 겨냥 어버이연합에 돈 주고 관제 시위 공작. 자, 11면 홍수 조절용 식수용 명성지부 34년간 감론 1박 중. 요거는 지리산댐 건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돼요. 지리산댐이라고 사진을 크게 찍어가지고 11면에 붙여놨네요, 한국일보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거는 근데 지리산하고 저는 별 관련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12면입니다. 공짜 아닌 공짜 항공권 꼼수 이벤트 극성. 이거는 뭐지? 값비싼 물건 사고 받은 사은품, 숙박비 추가 요구 등 배보다 배꼽, 무료 피부 테스트 당첨 미끼로 800만원대 화장품 배짱 영업도. 이벤트 응모하며 써낸 개인정보, 전화마케팅 등 유출 피해까지. 여러분이 이벤트 응모할 때 여러분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고작 그거에 판다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옥션 같은 데 보면은, 무슨 쇼핑몰 같은 데 보면은 왜 1,000원인가 뭐 2,000원인가 할인 쿠폰 준다 그러면서 전화번호나 주소 같은 거 적으라 그러는 거 있죠. 아니면 생년월일 같은 거, 그거 다 마케팅 정보로 팔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 동의하잖아요. 마케팅 정보로 사용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좋죠. 천안에서도 여중생 폭행 경찰 신고하자 가해 동영상 SNS 유포. 이렇게 하면 2차 가해이기 때문에 보복적 가해이기 때문에
법적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보복이기 때문에 신고한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또 때리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 보복적인 거기 때문에 형량이 커집니다. 형량이 진짜 커져요. 법적으로 이렇게 된 이상 계속 밀어붙이는 게 좋을 겁니다. 맞은 학생은. 13면 유치원 휴업소동 학부모들 보기 나 뜨거워. 요거는 이제 요 기사는 초기부터 휴업 반대해온 위성순 전국 사립유치원 연합회장이라는 분을 인터뷰한 겁니다. 요번에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 휴업 때문에 말이 많고 그런 거는 정부 보조금을 더 타고 그리고 자기는 더 타지만은 감사받긴 싫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주장했기 때문에 이리저리 욕도 먹고 그러고 있는 건데, 실제로 사립유치원들을 예를 들면 100곳을 감사했을 때 100곳 중에 하나도 이제 문제가 발생 안 된 곳이 없었다라는 조사를 얼마 전에 봤어요. 100곳은 아니었고 정확히 80몇 곳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관련한 이야기일 겁니다. 거기서 사립유치원 원장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라는 걸 보시려고 하면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나올 겁니다. 남경필 장남 필로폰 투약 혐의 영장. 중국에서 130명 투약분 4g. 야, 이게 4g이 130명 투약분이야? 네, 투약분 밀반입. 즉석만남 앱에서 위장. 여경찰의 덜미. 여경찰의 덜미 쩌네요. 영화 하나 찍으셨구나. 남경필이는 대선은 이제 끝났네? 그러면. 근데 남경필이 아들내미는 한국에서 걸린 게 굉장히 당일지도 몰라요. 중국에서 걸리면 그 사형일걸? 국회의원 아들내미니까 조금 그거 해줄란가? 감형해줄란가? 14면 보험 설계사도 결국 희망 고문. 부제가 이렇습니다. 특수고용직 노동권 공약 제자리 대리운전 택배기사 노조 신청도 서류 미비 이유로 필증 발부 미뤄. 국회에서도 다른 노동 현안에 밀려.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특수고용 노동자가 뭐더라? 정의가 있었었는데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네. 특수고용. 요게 확실하게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를 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일을 한다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게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로 이게 계약한 사람들 이야기이지 싶은데, 그러니까 왜 요구르트 아줌마들인가? 요구르트 아줌마들 그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그렇다고 치면 요구르트 아줌마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요구르트 회사에 이제 고용돼서 그런 게 아니고 요구르트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개인 사업자로 그걸 하는 거죠. 얼마를 떼와서 그리고 그걸 팔아서 파는 돈을 자기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발놈들이 이게 뭐냐면은 회사가 이 사람들을 직접 고용하기 싫기 때문에 혹은 이제 고용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그 계약을 맺어서 개인 사업자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일을 했을 때의 저소득, 그러니까 임금이 충분하게 일한 만큼 안 나오거나 그런 것, 소득이 충분하게 안 나온다거나 그런 책임을 떠넘겨 버리는 거예요. 영업직들이 보통 그런 경우가 많고. 아무튼 관련해서 이제 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게 좀 밀려있다, 많이 밀려있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니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니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인하대 130억 투자 손실 검찰 수사. 야, 회사채 매입 한진그룹 외압 의혹. 조양호 이사장 배임 고발도 수사. 야, 인천 하와이대 만세. 경제면 삼성전자 262만원 주가입니다. 실적 자사주 매입의 힘이다 라는 거 말고는 특별하게 뭐 제가 조명해 볼 만한 기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피니언 보죠. 오늘 이슈 브리핑이 좀 신문 브리핑이 좀 기네. 오피니언 김민선과 오프라 윈프리 모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대북 인도적 지원의 타이밍 이라는 칼럼이 있고요. 대북 대화와 인도적 지원 시기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칼럼입니다. 한국일보스럽습니다. 굉장히 원론적입니다. 원론적이라서 아마 그리는 재미는 좀 덜할 겁니다. 장충기 사장님 잘 부탁드려요 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사회부 기자가 쓴 글인데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장충기 사장 그를 본 적도 없고 통한 적도 없지만 내게는 너무나 친숙한 존재다. 그가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주 많이 남겼다. 보름 동안 보고 또 봤더니 이제는 잠자리에서도 메시지가 남기고 맵는다. 그의 휴대폰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6,393개의 문자 메시지가 저장돼 있었고 2015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7,123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자, 그런데 뭐 그 중에 당연히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냥 친구하고 하는 대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언론인 아니면 주요 무슨 기관장 아니면 뭐 공직자 뭐 그런 사람들도 대화한 것들이 많다는 거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법조인도 있고요. 이 자세한 거는 기사를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옛날에 한번 떴을 때도 그냥 내용이 많고 귀찮아가지고 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장충기 문자가 한국일보에서 나름대로 이제 요점들을 잘 정리해놓은 것 같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정당국 인사들은 삼성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쉴 새 없이 제공했다. 합병이나 면세점 사업 등 그룹 현안은 물론이고 중요 사건의 수사 상황과 청와대 검찰 인사, CJ그룹 동향, 삼성의 적대적인 야당 정치인의 행보 등이 장 사장 휴대폰으로 전달됐다.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요약하자면 자세하게 보시려고 하면은 글을 읽어보세요. 꼭 보십시오. 장충기 사장님 잘 부탁드려요 라는 굉장히 원색적인 칼럼입니다. 원색적인 제목의 칼럼입니다. 원색 제거 노골적이죠. 31면입니다. 정당 후원의 부활과 정당 개혁. 이거는 정치 쪽 이야기인데 정치학 하는 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관심이 없네요. 사설입니다. 권한 강화한 공수처 법제화 적극적으로 논의하길. 아까 조선일보하고 입장이 정반대죠, 그죠? 조선일보 아까 뭐라 그랬죠?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게 뭐 다 중립성 예신이나 그런 식으로 사설을 썼었죠. 한숨 돌린 김명수, 인준환, 금주 반드시 처리해야. 이명박 국정원이 공영방송 인사까지 장악하려 했다니. 네. 난 박근혜보다 이명박이 더 싫은데 사람들은 박근혜를 더 싫어하더라고. 자, 오늘 여기서 끝. 조금 쉬든지 하고 이따가 그거 하죠. 뭡니까? 대항해시대 방송하는 걸로 하죠. 일단 조금 쉬겠습니다. 방송 종료할게요. 오늘 밤에는 지금 보는 분은 한 분밖에 없지만은 오늘 밤에는 11시입니다. 오늘 밤 11시에는 성규현의 위클리 재테크가 있고요. 오늘은 4분기 포트폴리오입니다. 4분기 포트폴리오니까 유료 방송이고요. 생방은 무료이기 때문에 꼭 생방을 놓치지 않고 보시면은 투자를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합니다. 오랜만에 이제 달마시안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대기업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분을 인터뷰해서 기업에서 사무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자기 입장과 그리고 그 겪고 있는 문제점들, 당면하고 있는 현실들에서 얘기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11시 반쯤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11시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위클리 스테이크가 끝나면 아름다운 세상 방송이 이어집니다. 자, 방송 오늘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